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기본과 중급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한아라고 합니다. 11월 25일 토익 시험 우리 해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셨나요?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셔서 원하는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이번 토익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토익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방법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토익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트 5와 파트 6 둘 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간이라는 의미가 학생들에게 받아들일 때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난이도가 중간 정도입니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무난했다, 쉬웠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비교적 어려운 문제도 있고 무난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그 정도가 크게 중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쉬웠다, 물토익이었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적당히 들어가 있었구나. 크게 기존의 그 회차 토익 시험에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든지 쉬웠다라는 것이 없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토익 텍스트 총평 보셨죠? 그 총평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지는 나와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자면 파트 5는 문법이 13문제 그리고 어휘가 17문제로 비교적 어휘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된 형태의 유형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문제 4문제를 제외한 전체 12문제 중에서 문법과 어휘가 6대 6으로 반반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파트 5와 6 어려웠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먼저 읽으시나요? 아니면 보기를 먼저 살펴보시나요? 사실 문제를 먼저 보느냐 보기를 먼저 보느냐는 여러분들이 LC 시험 문제를 푸시느냐 RC에서도 파트 5, 6를 푸느냐 아니면 7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트 5, 6에서는 이렇게 문제와 보기가 나온다면 우선은 보기를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BC에서 보기를 보셨을 때 드는 느낌이 뭔가 ABC가 서로 다른 어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associate이라는 뿌리를 두고서 그 끝자락을 살짝 바꿔서 품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런 문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품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빈칸 앞과 빈칸 뒤를 일단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앞에 보시면 market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는 avail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품사 문제는 빈칸 앞과 뒤를 파악해서 쉽게 그 자리가 유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사이처럼 이 자리에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될까? 그 판단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걸 유추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히 잘 모르는 자리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해석을 하다 보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ackers as the position. 여러분이 position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엄청 길게 이렇게 뜻이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회사가 포지션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직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of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of라는 이 전치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죠? 뭐뭐의 약간 소유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포지션 of에 연결되는 of는 조금 어려운 말로 동격의 of라고 해서 앞에 포지션과 같은, 그러니까 포지션이 직위니까 무슨 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명사 어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업직, 경력직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직위랑 같은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 뒤에 이 직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찾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둘 중에서 association 직원, 다음에 association은 협회니까 마케팅 직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시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렇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이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왜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질 못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미게 됐느냐. 보통 이 available이라는 형용사 뒤에 뭔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형용사와 그 뒤에 이어주는 성분이 길어지게 될 때는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아마 C번은 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만약에 C번이 되게 되면 의드의 형태로 앞에 나오는 마케팅을 꾸며주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빈칸 뒤에 available이랑도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션과 같아 버리게 돼서 어떠한 직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C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도 제가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보기를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네. 뭔가 A와 B가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휘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문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던 문제여서 아마 이거를 해석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제목에 보시면 제가 연결어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익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연결어 문제 하면은 이제 어떤 거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우리 뭐 토익 뉴비예요 저는 하시는 분들은 연결어 문제가 뭐야? 라고 이제 물음표가 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연결어 문제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 보시면 연결어 문제라고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연결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연결해주는 단어를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근데 그 연결을 해주는 그 단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여러 개의 접속사들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전치사. 얘도 뭔가 어떤 성분을 연결을 시켜주겠죠.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사의 한 종류인데요. 결과적으로 연결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를 모두 통틀어서 연결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연결어 문제라고 했는데 내가 이 문제가 연결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요령은 뭐냐면 보기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 중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즉 접속사와 전치사 혹은 전치사와 부사 이런 식으로 최소한 보기가 이 셋 중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얘를 연결어 문제로 규정을 지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연결어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문법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석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세 가지 문장의 구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1번하고 3번. 우선 요거 두 개만 먼저 비교를 해볼 텐데 1번, 3번은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마침표를 한번 찍었죠. 네, 마침표를 한번 찍을 동안에 첫 번째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2세트가 들어가 있고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1세트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주어 동사가 두 세트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 접속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딱 하나만 있다. 이거는 문장에서 거의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특별히 뭔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문장 성분의 자리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부사죠. 그래서 접속사를 쓰는 상황과 부사를 쓰는 상황은 전체 한 문장 마칠 때 주어 동사가 몇 세트 들어가 있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문장과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일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성분이 명사나 ing, 동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전치사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결어 문제에서는 보기가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 중에 두 가지 보기가 있으면 연결어다. 그러면 이 연결어 문제는 내가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서 앞에 나오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연결어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연결어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으면 연결어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선생님, 어떤 애가 접속사고 어떤 애가 부사인지 어떻게 알죠?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B번의 품사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ly로 끝나니까 당연히 품사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A번이 접속사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사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뭐 관계절을 끄는 그 관계사도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부사절을 끄는 그 부사절 접속사도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구분을 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WH로 시작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파트 5, 6에서는 접속사다 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수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WH로 시작하는 애가 보인다면 우선은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접속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은 ly로 끝나니까 부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기에 접속사 하나 나오고 부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 연결어 문제. 그러면 해석을 한다? 아니죠. 해석 이전에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준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빈칸 뒤에 봤던 the minimum wage, 주어, 그 다음에 has increased,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it is 해서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세트 나왔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 접속사.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WH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접속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접속사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총평, 텍스트 총평 보신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실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해놨으니까 꼭 출력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보기, 네, 역시 forgettable, 그다음에 forgetful, forgettable, forgetful. 자, 얼핏 봤을 때는 이거 품사 문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품사가 같죠. 그러면 품사가 of로 끝나니까 형용사, ful로 끝나니까 형용사. 그럼 기본적으로 둘 다 형용사를 바탕으로 두고서 결국 얘네 둘이가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네, 해석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forget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요. 네, 잊어버리다, 깜빡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죠. 거기에다가 of를 붙였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내가 잘 모르는 단어를 유추를 할 때는 그 뒤에 어떤 성분이 더 붙여졌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조금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for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대신에 어블이 끝이 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able 아시죠? 어떤 뜻이죠? 할 수 있다. 그게 뭐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forget이 잊어버리다인데 어블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까요?
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